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요즘 2차 전지 기업들이 잘 나가죠. 관심이 많고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이 안 되신 분들은 주의해서 집중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깊게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는 누구나 아는 대세가 될 거고 관련 소재 등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최근 그동안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그런 업종에 대한 기대감, 성장감은 누구도 이렇게 부정할 수 없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음극 활물질이죠. 음극재 그리고 양극재 이렇게 모두 두 가지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곳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 샨샨하고 BTR 밖에는 없는데요. 모두 이제 중국 기업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이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반기 보고서를 공시했기 때문에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먼저 대차대조표를 먼저 살펴보고 실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포스코 케미칼을 우리가 관심 갖게 보는 이유가 이제 배터리 소재 때문에 그렇죠. 이 기업은 사실상 포스코의 이제 그 내화물 제조나 정비 그리고 생석회, 라임 이렇게 화학 공장 판매, 화성 이런 쪽으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던 그런 포스코 계열사였습니다. 근데 2010년 8월 LS 엠트론이라는 음극재 사업 부분을 이제 영위하게 되고요. 최근 2019년 4월에 양극재 회사죠. 포스코 ESM을 흡수 합병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본격적인 배터리 소재 사업을 육성하게 되는데요. 주요 제품의 매출액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음극재, 양극재, 배터리 소재 비중이 약 44%입니다. 아직 절반도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사실 이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2019년부터 이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 영업을 영위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속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배터리 사업이 진출한 지 본격적으로 진출한 지 한 2, 3년, 2년 정도 된 기업이라는 것이죠. 2020년 기준으로는 34%를 기록했습니다. 비율이요. 지금 1년 만에 44%로 많이 증가한 것이죠. 앞으로 이 에너지 소재 부분 매출은 계속해서 이 비중 자체가 포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배터리 소재 주요 고객처죠. 대형 고객처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참고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위에 머무는 기업입니다. 특히 2019년 점유율이 10%였는데요. 출하량 기준이요. 2020년 23.5%까지 증가를 하면서 1위 기업이죠. 중국의 CATL과 근접한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서게 됐고요. 2019년 대비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기업 중에 하나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40.5%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대부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머지는 이제 포스코가 41%, SK 이노베이션도 있습니다. 0.8%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의 지원을 받은 모기업이죠. 포스코의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최대 납품을 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배터리 소재로 말이죠. 다만 향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양극재 분리막 등 핵심 소재를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하지만 감소하는 물량감은 지금 더불어서 글로벌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배터리를 직접 내재화하겠다라는 전망과 발표를 많이 했죠. 결국 2차 전지 소재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에서 배터리 관련 소재 이런 종목은 지금 지난 년도부터 해서 계속 주도주로서 관심을 많이 받았죠. 특히 2021년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 기업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먼저 오버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이수권 부사채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 가능성이 없고요. 다음은 이제 외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2020년 대비 2분기만의 변화뿐임에도 자산은 148%, 1조 2천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총 자산 3조 5천억 원 이렇게 기록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본의 증가가 원인입니다. 2020년 대비 1조 3,400억 원 정도 증가하여 2조 3,659억 원 이렇게 기록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2021년 유상증자를 발행했죠. 보통주 1,647만 5천 주를 발행했고요.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고 실탄을 장전한 것이죠. 포스코케미칼은 유상증자 목표가 계획은 1조 원이었는데요. 주당 발행가 6만 700원에서 7만 7,300원으로 높아지면서 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하게 됩니다. 애초 계획은 1조 원이지만 1조 2천억 원을 상회하는 자금을 모집하게 되었죠. 포스코케미칼 자산의 구성 보시면 최근 자금을 확보한 유상증자로 자금을 확보한 금액을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크게 늘어난 거 보실 수 있죠. 유상증자 자금 현금 확보 후 금융자산에 투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이 1조 1,339억 원 잡혀서요. 전체 자산의 32%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 2,778억 원 8%, 매출채권 8%, 관계기업 투자 5% 순이고요. 기타 금융자산은 유상증자로 확보한 현금을 추후 시설 투자에 활용할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기업에 이제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구성된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금융자산 세부 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금융자산 단기손익이죠. 단기손익 금융자산에 이제 투자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기보다는 어디든 투자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금액이 1조 2,390억 원이나 되죠. 뭐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투자하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주식을 살 수도 없고요. 뭐 상장된 주식을 산다면 그거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되겠죠. 웬만한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이 자산을 어디에 이제 투자를 했는지 자세히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찾아봤을 때 회사채, CP, 기업 어음에 1조 2,393억 원을 투자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수준 2단계로 평가를 받았고요. 공개된 시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큰 투자 수익을 기대했다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관계 등 영업 전략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CP 같은 경우 기업 어음이죠. 1년 내 만기로 유통 목적의 금리로 자율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었죠. 결국에는 이 회사채 CP가 금융자산, 단기손익에 해당되는 금융자산으로 이제 잡혀 있는데요. 평가손익을 보시면 2021년 단기 누적 보시면 손실이 잡힌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뭐 투자 이익을 바라고 뭐 투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현금을 보관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시설 투자 결정 등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 현금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공모자금의 사용 내용 이렇게 철저하게 공시를 해야 됩니다. 유용 목적에 따라서만 자금을 쓸 수 있고요. 이번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한 금액이 1조 2,735억 원인데 지금 투자한 부분 있죠. 실제 자금 내역이 지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 약 8,380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금액을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의 생산 설비 신규 시설, 매입 계획 등을 보시게 되면 진행 중인 투자 내역입니다. 대부분 2차 전지 소재에 이제 집중하고 있고요. 진행 중인 투자 생산 라인 확대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 보시면 약 1조죠. 9,600억 원 정도 이렇게 합산되고 있습니다. 뇌화물 제조에도 약 800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하게 될 예상 투자 계획도 보시게 되면 양극재, 광양 공장의 3단계, 4단계 생산 라인 확대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2차 전지입니다. 예상 규모는 약 7,029억 원 정도고요. 내화물 제조도 약 6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 본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성은 당연히 높게 예상할 수 있겠죠.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이면서도 엄청난 카펙스 지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향후 몇 년간 실적 모멘텀이 크게 점프업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이 카펙스 투자 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아래 다음 뒷부분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부채 현황인데요. 사채가 전체 부채의 51%를 차지했습니다. 기업의 부채 대부분 사채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다음은 장기 차입금이 1,625억 원으로 14%입니다. 단기 차입금은 45억 원 수준으로 매우 낮고요. 영업성 부채를 제외하면 기업은 철저히 유동 비율을 단기 차입금에 상한 부담이죠.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부채 비율 확인해 보시면 유상 증자로 인해서 48%로 낮아졌죠. 자본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 비율도 681%입니다. 상당히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특히 이제 유상 증자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이 특별히 좋아졌습니다. 자본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아마도 기업은 추가 자금 조달 방법으로 다음번 계획으로는 금융권 차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저히 낮아진 단기 차입금의 비율이라든지 전체적인 기업의 재무 상황을 고려한다면 차입금 조달,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금 조달이 충분한 여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서 자본 잉여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전체 자본의 61%를 차지하였고요. 1조 4,531억 원 기록했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35% 비중이고요. 빚집의 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에너지 사업본부, 배터리 사업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이렇게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기업의 이제 그 TTM은 2021년 2분기부터 2020년 2분기, 최근 4분기입니다. 기업의 매출액 보시면 2016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TTM 1조 7,858억 원 기록했고요. 2020년 대비 14%, 2,195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터리 사업 부분이죠. 기업이 공개한 에너지 소재 부분, 배터리 소재의 실적은 2019년도부터 잡혔는데요. 사업 부분별 매출액 비중을 놓고 봤을 때 2019년 당시 포스콜 케미컬 매출액 중 배터리 관련 매출 비중은 15%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도 34%로 올랐고요. 2021년 2쿼터 기준으로 지금 가장 기업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 부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44%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상컨대 앞으로 이 간극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액 비중이 이제 에너지 소재 본부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매출 마진율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부분별 실적을 살펴봤고요. 2020년 영업이익은 4%를 기록하며 다소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좀 걸리는 부분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TTM 다시 반등을 하며 매출 총 이익률은 11%, 12%를 기록했고요. 영업 이익률은 6%로 이렇게 회복을 하였습니다. 2020년 기업이 이제 배터리 사업에 이제 본격적인 영위를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했던 와중에 나타난 이런 영업 이익률, 특히 매출 총 이익률의 마진율 하락은 좀 다소 깊게 한번 분석해 볼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큰 부분은 아니지만 2019년도부터 기업은 배터리 사업 진출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하락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사업 부분별 실적 분석을 놓고 봤을 때 2019년, 2020년, 2021년 2쿼터 기준입니다. 쭉 보시면 2020년도 에너지 소재 본부죠. 배터리 관련 소재 부분의 영업 이익률이 0.7%를 기록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제 전체 영업 이익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고요. 이 결과 2020년 영업 이익률이 3.8%로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2021년 2분기 다시 회복하여 정상 수준을 회복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0.7%를 기록하게 된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2020년 결산이고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용 보시면 재고자산의 변동이 지금 2020년 플러스로 변환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기초 대비 기말의 재고자산이 감소하였다는 것이죠. 재고자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 비용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재고자산의 증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요. 지금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매출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고자산이 줄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매출액은 2019년 대비 6%를 증가를 했는데 오히려 재고자산은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갖고 온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매출 원가는 늘게 되죠. 재고자산이 줄어든 만큼 수익성은 나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이 줄어들면 당기순이익도 줄어듭니다.
재고 자산의 감소는 매출 원가를 증가시키고요. 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적정량의 재고자산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2020년도 기업은 일반적인 재고자산 관리가 안 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고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즉, 재고자산이 감소하며 전년 대비 순이익이 과소계상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용 차이가 다소 나는 감가상각비가 있긴 한데요. 2020년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하면서 건설 중인 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감가상각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죠. 즉, 배터리 관련 부분은 매출액 대비 6에서 8% 수준을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비율이요. 즉, 영업이익률의 하락의 주된 원인은 2020년 재고자산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매출액과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이 차이 그래프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2017년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423억 원이었습니다. 즉 재고자산의 기초 대비 기말 재고자산이 423억 원만큼 증가했다는 뜻이죠.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03억 원 정도 증가했고요. 2019년도에는 무려 795억 원으로 재고자산이 증가한 것인데요. 2020년 폭발적인 성장을 이렇게 많이 재고자산을 준비했음에도 이게 다 소진될 이게 다 충분히 만회가 되지 않을 정도로 플러스로 이렇게 잡히게 된 것이죠. 결국 기초 대비 기말 재고자산이 18억 원 감소한 것입니다. 즉 실제 재고자산의 변동의 큰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지난 사업년도 꾸준히 재고자산의 변동 추이를 볼 때 극심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2019년 약 800억 원 정도의 재고자산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서 2020년 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을 놓고 봤을 때 재고자산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지난 사업연도들과 비교해도 지금 평이하지 않는 수준으로 재고자산의 감소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관련 사업 부분의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2021년 2분기 보시면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기초 대비 기말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크게 증가했습니다. 912억 원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일시적인 재고자산의 병목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2020년 배터리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률 0.7%는 당시 재고자산의 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비용 증가, 매출 원가의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률 하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2020년의 내막을 깊게 한번 이해하신다면 2019년 TTM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유지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장부상 재고자산의 감소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여 수익, 실적 면에서 과소계상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PS도 마찬가지죠. 2020년 당기순이익으로 계산된 EPS는 사실상 내막을 들여다보면 2019년 이 TTM과 이렇게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TTM의 경우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수가 7,746만 3,220주로 늘어났죠. 늘어났기 때문에 하락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 이상 이렇게 지금 2020년 EPS 같은 경우는 그 이상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실적의 하락은 기업의 성장성 측면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재고자산의 감소에 따른 회계상 처리 결과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산 중 관계기업 투자가 5%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요. 간단하게 관계기업 투자 수익률을 살펴보면 다소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최근 3, 4업년도 평균 4%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수익률이요. TTM은 수익률 7%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분법 손익은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요. 포스코케미칼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위에서 계속 제가 설명드렸죠. 정작 중요한 것은 영업 현금 흐름의 추이인데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감소하였죠. 그리고 2021년 2분기 다시 점프업을 하면서 1,000억 원대를 돌파하며 상회하며 1,1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기업의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것은 다 이런 이유가 있겠죠.
지난 3, 4년도 영업 현금 흐름의 감소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순이익의 감소는 이제 당연히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자 지급이 이제 증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019년 31억 원 수준에서 지출하던 비용 이자 지급이 2020년 12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용권 자산, 즉 기업의 이제 리스 부채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의 증가 추세다, 이렇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리스 이자 비용에 대한 그 실제 지급 내역 보시면 2019년도 21억 원, 2020년도 13억 원 수준이고요. 오히려 2020년도에는 더 하락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외환차손이 157억 원 잡힌 것과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이제 129억 원 이렇게 잡힌 부분이 있는 건데요. 지난 2020년도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손실이 실제 발생을 한 거고, 더불어 파생상품 평가 손실도 약 130억 원 잡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금융 비용이 결국엔 450억 원 정도 이렇게 잡힌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자 지급 관련해서는 현금 지급이 많았죠. 2019년 19억 원에서 87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2021년 2분기 다시 53억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조정 내역하고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내역을 이렇게 계산해보면 결국 2020년 현금이 더 들어온 것이죠.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을 보면 2019년 711억 원, 2020년 427억 원 수준이니까요. 2020년 2분기 보시면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채권은 감소했고요. 이제 돈이 이제 어느 정도 회전돼서 들어왔겠다는 뜻입니다. 매입 채무 미지급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이제 2021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크게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고요. 2019년 배터리 사업 부분이 본격적으로 영위하면서 기업은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이 둘 다 크게 늘어났고요. 2019년도와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극이 많이 차이가 나죠. 기업의 이제 투자 금액 비중의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은데요. 2021년 2분기 1조가 넘어가는 투자 활동, 이 부분은 지난 시간 지금 위에서 살펴봤던 유상증자로 인한 현금 확보, 이 부분을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들어서면서 기업이 이제 본격적인 배터리 부분에 카펙스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벌어들인 영업 현금과 차이가 엄청나죠. 이 간극만큼 이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했던 거고요. 사채라든지 최근에는 유상증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은 2014년도 이후 감가상각보다 상회하는 카펙스 지출을 꾸준히 지출하였습니다. 물론 2019년도 들어서 그 간극이 또 심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신규 투자, 설비 투자의 공격적인 면모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신규 시설 투자 내역은 위에서 영상 앞부분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계획한 부분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FCF, 잉여 현금 흐름은 당연히 부족하겠죠. 2019년도에 엄청난 카펙스 투자를 하면서 실적이 숫자로 잡히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2021년도 기업의 강력한 모멘텀을 예상할 수 있었던 포인트죠. 2019년도 이렇게 카펙스 지출을 심하게 하고 공격적으로 하고요. 어느 정도 이 회수가 될 수 있는 매출로 찍히는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2021년도 영업현금 흐름의 이제 점프업은 이런 2019년도에 이제 카펙스 투자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가 한번 보시게 되면 2021년 1월 4일 기업의 주가는 11만 8천 원이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최고 18만 4,500원을 찍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전일 종가 16만 2천 원을 기록하며 마감했는데요. 2020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기업의 주가는 10만 4천 원, 퍼가 당시 225배 멀티플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받았는데요. 이후 21년 2월 26일까지 마찬가지로 225배에 달하는 멀티플을 유지해 왔습니다. 엄청난 그 기업의 이제 성장성을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한 것인데요. 이후 이 멀티플은 하향하여 현재 막 100배 수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90배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이는 당시 순이익이 낮아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2020년도의 순이익이 순이익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퍼 자체가 225배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2020년도의 순이익은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인 것이죠. 결국에는 이 재고자산으로 인한 영업 활동의 본질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한다면 결국에는 기업의 주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멀티플은 90배에서 100배 정도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가의 수준은 지금 2021년 2월 26일 15만 8천 원이었죠. 2021년 10월 31일 16만 5천 원, 16만 500원,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고요. 참고로 중국의 샨샨 같은 경우에 멀티플을 77배 받고 있습니다. 시총은 11조 7천억 원 우리나라 돈이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시총이 12조 5천억 원이죠. 하지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배터리 관련 사업 부분이 4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형만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에서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기업의 주가가 언제 약보합 상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2차 전지 소재주로서 이제 주도주였죠.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하면 이제 열심히 달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1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리오프닝 종목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어느 정도 숨고르기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이런 섹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기업의 모멘텀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포스코 케미컬에 대해서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카펙스 지출이라든지 기업의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상당히 좋고 다만 이제 상당히 지금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 그냥 막 100배 수준의 이제 멀티플을 받고 있다는 것은 경쟁사 샨샨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튼 지금 간단하게 포스코 케미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